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고요.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지금 대표로 제가 재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이지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 카페에서 많이 활동해 주시고 모두 다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부가하는 거하고 부가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처리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님이 워낙 자세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희 실무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부가가치세 납부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과 상가 오피스텔 같이 이렇게 집합 건물, 집합 건물 그런 두 개로 제가 그냥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동주택은 관리 후에 수입하고 관리 수입 중에 일부만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죠. 그리고 상가랑 오피스텔은 관리의 수입과 관리 수입, 보통 대부분을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합니다. 자, 처음에는요. 그러면은 우리 부가세 신고 방법도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요. 정지 격리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우리 격리분들이 막 되게 괴로워하시잖아요. 우리 대표님이 나보러 이걸 하래요. 이러면서 막 되게 괴로워하시죠, 여러분.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러블리 지님님께서 울고 계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 단지에서 나보러 신고를 하래요 이러면서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 전화하시는 아니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우리 격리분들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위탁이라고 썼네요. 외부 위탁입니다. 이거는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서 연계되는 업체 있죠. 저희 세무주치의라고 흔히 하는 곳 그곳하고 하는 경우 그리고 외부 회계사를 하는 경우가 있죠. 두 개의 장단점을 보면 회계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는 업체에서 할 때는 저희가 직접 또덕또덕또덕 그 수입 전표를 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내가 뭘 했는지 확인하기가 좀 쉽죠. 그런데 외부 회계사가 했을 때는 그분들이 이제 기장을 별도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외부 회계사가 하실 때는 좀 더 편하신 경우가 있죠. 그리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기장의 책임이 약간 외부 회계사 사업소에서 보통 기장의 책임을 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계 프로그램으로 할 때는 내가 친 거를 기반으로 내가 전표한 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진다. 그런 좀 의미가 좀 다른 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지 격리가 부가세는 사실 저도 신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죠? 근데 법인세는 저는 신고 못할 것 같아요. 법인세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법인세 말고 부가세 정도는 신고는 할 수 있지만 뭐 굳이 우리가 안 하고 외부 위탁을 주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공동주택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공동주택의 부가가치세 납부는 공동주택에서는 관리 외 수입은 외부 사용자가 사용하는 관리 외 수입을 신고를 하고요. 관리비는요. 135제곱미터 초과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단이 없는 경우는 위탁사 등 사업소에서 그분 사업자 등록증으로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럴 경우에는 위탁사 등에서 기타 매출, 기타 매입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큰 위탁사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관리사무소장님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 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다음 거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의 수입 중에서 수익사업 해당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관리의 수입 중에서 수익사업 미해당할 때는요, 일반 전표에다 끊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수익사업으로 이 사람들이 인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전표에다 끊는데 차변, 대변 보실까요? 차변에는 재해금, 수입입금 5만 원, 대변은 광고 수입, 수입입금 5만 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이거 아까 다회계사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글씨를 크게 하드니까 잘 보이시죠? 자, 관리의 수입이지만 수익 사업에 미해당할 경우, 즉 우리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광고 수입을 하는데 우리 입주민들이 뭐 과외해요. 우리 집 과외해요. 나 좀 이 수입 그 광고 수입 좀 할게요. 라고 하시는 경우 이럴 때는 일반 전표에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의 수입 중에서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수익 사업에 해당하는 거는 수익 사업 전표에다 입력을 하세요. 근데 이 수익 사업 전표에다 입력을 하는 거는 여러분 제가 말한 중에 어떤 대여기가 해당이 될까요? 회계 프로그램에서 연계돼서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 사업 전표에다 입력하는 게 맞겠죠.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에는 매출 세금 계산서라는 칸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어쨌든 수입 사업을 해당이 되고 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니까 아까 우리가 저희 회사님이 그러면 뭐를 해줄 수 있다 그랬죠?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는 계정 과목의 재예금, 적용은 수입입금 금액 55,000원. 앞에 거랑 틀리네요. 왜 5,000원이 더 붙었을까요, 여러분? 앞에는 5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5,000원이에요. 5,000원이 더 붙었어요. 55,000원일까요? 이 5,000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맞습니다. 네. 55,000원 같은 5,000원은 우리 세액이죠. 원래 10%가 부가가치세예요, 여러분. 10%. 그렇기 때문에 55,000원입니다. 그래서 광고 수입 5만 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5,000원 더 걷어서 55,000원을 걷는 겁니다. 이거는 짜잔. 여기 보시면 요거는 XP 비즈나 XP ERP 프로그램 제공에서 보시면 전표 입력 수익 사업이라는 그 메뉴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표 입력이 있는데 맨 위에는 뭐 계정 과목별 잔액식 입력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수익 사업 전표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만약에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수입일 경우에는 매출 세금계산서에 입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때는 매입 세금계산서 그리고 매출에 관련됐지만 공급과액만 있고 부가가치세가 없는 경우에는 매출계산서 그리고 매입인데 부가세가 없는 경우는 매입계산서. 그러면 여기 있는 일반 거래 수입은 뭘까요, 여러분? 이분이 외부에서 오신 분인데 나는 그냥 과외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우리는 판도라 아파트인데 우리 충북통일 아파트에 사시는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과외 광고를 좀 낼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세금계산서 발행해 드릴 테니까 사업자 등록증이나 주민번호 주세요. 그랬더니 아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신고 안 해주셔도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지만 우리는 이분이 외부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거 신고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럴 때는 일반 거래 수입 여기다 작성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여러분. 공동주택이고 관리외 수입에서 수입사업에 해당할 때는 매출 세금계산서 예시입니다. 아까 보시면은 재금, 광고 수입, 부가가치세 예수금 이렇게 3만 원, 3만 3천 원이 우리 통장에 다 들어왔죠. 그 중에서 광고 수입은 3만 원이고요. 부가가치세 예수금 요거는 우리가 10% 납부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3천 원을 따로 걷어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입주민이라면 뭐 그분 거는 세금 신고 안 해도 되니까 3만 원이고 그냥 3만 원이고 이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붙지 않겠죠.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관리의 수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나는 이거는 부가가치세 예수금인데 나는 일반 수입 나는 뭐라 그러죠? 부가가치세 예수금 안 하고 할 거예요 할 때는 제가 똑같이 썼나 봐요. 죄송해요. 일반 거래할 때는 이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가가치세 예수금 없고 그냥 5만 원 그리고 5천 원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자, 이제 공동주택의 우리 관리 비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회계사님이 다 얘기해 주셨는데 관리의 비용이 모두 부가세 대급금 처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익 사업과 관련 있는 관리의 비용에 대해서만 부가세 대급금을 처리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익 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 회계사 계약을 하거나 세무주치 계약했죠. 그러면은 50만 원 주고 우리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5만 원이 세액이잖아요. 그 세액은 부가세 대급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발급.
근데 수익 사업을 위한 공인인지서 발급 비용 있죠? 그런 것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일부 재활용 수입을 하기 위해서 재활용 비용에 대해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기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입은 급여처럼 넣어준 경우에는 원천세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라던가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그 재활용 수입을 하는데 막 노끈이라던가 마대라던가 뭐 이런 거 구입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물건이 비과세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과세인 경우에는 가끔 하는 단지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세무조치를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지급수수료로 해서 관리비로 처리를 한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을 처리하는 거는 하지 않아요. 여기서 세무조치를 돈을 납부를 할 때는 잡지출로 한 다음에 돈을 지급할 때는 잡지출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대급금을 처리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해되실까요? 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잡지출을 하잖아요. 잠깐만요. 텍스트를 좀 써볼게요. 안 써지네요. 안 써지네요. 텍스트가. 안 써져서 안 되겠네요. 그냥 말씀으로 그냥 드릴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세무조치에 돈 주잖아요. 돈 주죠. 그때 지급수수료로 해서 관리비로 부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는 거는 별로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잡지출로 처리를 50만 원은 잡지출로 하고 그 다음에 5만 원에 대해서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단지에서 실질적으로 그냥 이게 만약 지급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도 발행이 되어 있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지는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 안 되시나요? 이해되시죠? 자, 공동주택 관리의 비용에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관리의 비용에 대한 처리. 여기 보시면 공인인증 발급 수수료,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재의금, 우리 돈 줘야 되니까 대변에는 재의금 이렇게 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인인증서 수수료,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수수료 400원, 그 다음에 공인인증서 그 대변에 4,400원 이렇게 처리를 하신다는 얘기세요. 이해되실까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면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저기 채팅창에 좀 써주시던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는 아까 우리 흑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예정과 확정 신고가 있고요. 분기별로 신고를 해요. 그래서 4월, 7월, 그 다음에 이런 뭐 10월, 그 다음에 1월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 표시가 돼요. 그 날짜 보이죠? 일기 예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이거 신고하고요. 일기 확정되는 거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그래서 예정분이 혹시 틀리셨으면 수정신고에서 확정신고 때 변경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2기 예정신고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 그래서 확정신고는 2020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정 신고 때 잘못하셨으면 2기 확정 신고 때 다시 하시면 됩니다. 수정하셔서 신고하시면 되세요. 자, 공동주택 관리 수입에서 우리 매출 전표 내역을 한번 볼까요? 전산 프로그램에서 입력한 매출 전표 내역이에요. 제가 이 단지 거를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여기 보여드린 거예요. 매출 전표, 뭐 재활용품이라던가 검침 수입이라던가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이거 자료, 필요한 자료는 좀 올려드릴게요. 아, 네. 세무 주치 비용 관련해서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것과 부가세 대급금을 전표 처리하는 게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세금 계산서 비용을 우리가 납부를 할 때, 우리가 그분한테 돈 줄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관리비로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잡지출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요, 그 세무주치에서는 잡지출로 안 하고 관리 비용으로 하더라도 그냥 자기들이 그냥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렇고요. 이제 이해되시죠? 자, 공동주택 관리외 수입 납부 방법 그 매입 전표 입력이에요. 이거는 매입 전표 입력 내역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세무대행 신고 수수료 공급가액 35만 원, 부가세 3만 5천 원 해서 이렇게 매입된 거 부가세 대급금 쓰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시라고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요, 우리 좀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자,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우리 확정 신고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회계사님이 보여주신 내용이랑 똑같죠? 과세 표준 및 매출세,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분. 요 부분은 뭘까요? 수익 사업에 대한 우리 수익 사업에 대한 매출을 여기다 적은 거고요.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라고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요, 여러분 관리비에 대한 매출인 매입입니다, 여러분. 여기 매입이고요. 요 밑에는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그래서 우리 세입계산서 수치분이 다 여기로 슉 들어왔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관리비는 지금 공동주택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관리비에 대해서는 한 개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비에 대한 매입이 세금계산서 수치분 전체가 슉 여기 들어온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런데 그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하고요. 여기 실제로 합계된 금액 있잖아요. 관리비 우리 들어온 금액이랑 틀려요. 이게 여기는 112-056-684인데 여기는 공제 그 총액이 여기는 112-056-684인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111-706-684고 차감계가 35만 원이네요. 요거는 무슨 돈일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용정보통신에서 부가세 대급금 한 거 있죠? 걔는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다가 35만 원을 별도로 표시를 해서 요 앞에 거는 부가세 대급금이 없습니다. 요 뒤에 거는 부가세 대급금이 있습니다. 그 부가세 대급금은 35만 원이에요. 이해되시죠? 요렇게 두 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부는 우리가 수익에 관련된 매출한 세금계산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밑에 세금계산서 수치분 일반 매입이라는 거는 일반 매입이라는 건 관리 비용에 대해서 수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공제받지 못하는 세입은 관리 비용에 대한 것이고, 즉 아까 말씀드린 목적 사업에 대한 것이고,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어떤 걸까요? 수익 사업에 대한 지출, 수익 사업 때문에 관련된 비용을 쓰는 거 있잖아요. 아까 뭐 공인인증서라던가 뭐 있었죠 또? 기용정보통신이라던가 이런 비용에 대해서 아니면 우리가 회계사랑 계약을 맺었으면 그 계약된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3만 5천 원이라고 여러분 보이시죠? 이 35만 원에 10% 3만 5천 원을 세액에서 차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납부 시 전표는요. 이렇게 쳐줍니다. 차변에는 부가세 예수금 우리가 대변에 모아놨었잖아요. 그러면 상계 처리해 주려면 차변에 와야겠죠. 그리고 재해금 부가세 대급금이 오는데요. 부가세 예수금 중에 혹시 우리가 먼저 낸 부가세 대급금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을 빼주고 납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부가세 대수금은 해당 분기별 총액으로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1월 1일부터 3월 30일, 그럼 3월 31일에 50만 원이 모아졌다. 50만 원의 부가세 예수금이 모아졌어요.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은 그 안에 보니까 1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40만 원을 납부한다 이야기입니다. 요 위에 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만약에 요 총액이 50만 원이었는데 이 중에 10만 원이 착감이 되면
40만 원을 납부한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내는 거는 재예금은 40만 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권리비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신에 부가세를 내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135제곱미터 초과를 하고 and입니다. 오와 아니에요. 혹은 아니 또는 아니고요. 135제곱미터를 초과하고 그리고 위탁 관리 시만 가능합니다. 위탁 관리 시는 인건 위탁관리사하고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요. 인건비 및 피복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돼요.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인건비 안에 피부복비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를 더해서요. 10%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은 위탁관리 말고요. 도급관리 계약 맺는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도급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요. 도급비에 대해서 전체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지급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135제곱미터가 초과가 안 돼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부가세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135제곱미터를 초과를 하는데요. 자치관리예요. 그럴 때는요. 그때도 부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액 계산 방법은요. 이게 인건비, 피복비 등을 계산한 후에 10% 부가세를 합산해서 단가를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 일반 관리비 금액은 부가세를 합산하지 않고 단가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135 모든 곳이 어떤 데는 135 초과하는 동도 있고 101동부터 103동까지는 135제곱미터가 안 돼요. 그런데 104동부터 106동까지는 135제곱미터가 돼요. 그런 경우 있죠. 넘는 경우 있죠. 초과하는 경우 있죠. 그럴 때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35제곱미터 초과 세대의 제곱미터당 단가를 산출을 하고요. 요 금액은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금액을 전체적으로 그 단지 몇 동 몇 호는 몇 동 몇 호 135 초과되는 데는 얼마고 이걸 그 세대수를 더해야 되겠죠. 더해서 이 제곱미터를 구해놔야 되겠죠. 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35 초과하는 것과 이하 세대를 두 개를 구분해서 총 우리 제곱미터를 구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요게 그거겠죠. 그래서 금액을 나눠주는 겁니다. 금액을 나눠줘서요. 단가를 구해줍니다, 여러분. 요거는 무슨 기준일까요? 10890-669. 요거는 무슨 기준일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인건비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이고요. 밑에 거는 그런 게 해당하지 않는 거. 뭐 그런 식으로 구해주는 겁니다. 서로 구해주셔가지고요. 그거를 우리가 그, 그 제곱미터 중에서 42,250은 135 초과 되는 세대에 대한 그 합산이고요. 44,580.8을 공은 135 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래서 나눠주면 단가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92.12하고 102.02는 135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236.23이라는 그 단가를 적용을 하고요. 169는 135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가 됐기 때문에 257.70이라는 금액으로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곱해주시면 총 부가금액이 나오겠죠.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죠. 제가 이거는 엑셀로 한번 해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그 저희 게시판에 올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청소비나 경비비 역시 여러분들 부가세 납부해야 돼요. 135제곱미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 관리를 할 경우나 도급 관리를 할 경우에는 부가세 10%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이 관리비 중에서 그 부가세 납부하는 거는요. 그냥 우리가 직접 납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위탁사에 관련된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탁사에다 135제곱미터 초과의 부가가치세를 송금을 합니다. 그럼 위탁사 쪽에서 납부하시게 됩니다.